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암호화폐 상품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소수의 전문가가 내놓는 정교한 분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돈을 직접 건 다수의 대중이 더 정확할까요? 최근 미국 규제당국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중의 선을 들어주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예측 시장 운영을 공식 승인한 거죠. 네, 이건 정말 재민이라는 한 회사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월스트리트의 정보 분석 방식부터 정치 지형, 심지어 여러분이 즐겨보는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까지 이 모든 것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 자산을 둘러싼 골드러시가 시작된 셈이죠. 정보 자산에 둘러싼 골드러시라? 와, 표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제미니가 CFTC, 그러니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지정계약시장, DCM 라이센스.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그냥 흔한 인허가 중 하나 아닌가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DCM 라이센스는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처럼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그런 선물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최상의 등급의 운영 허가입니다. 이걸 받았다는 건 제미니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국 금융 시스템의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만들고 거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그냥 사고 파는 가게에서 이제는 주가지수 선물이나 원유 선물 같은 걸 거래하는 뉴욕증권거래소와 같은 레벨의 시장 운영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법적인 지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만들려는 제미니 타이탄이라는 플랫폼의 설계도예요. 이게 단순한 예측 시장을 넘어서 온갖 종류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다 올릴 수 있는 거대한 기반으로 처음부터 설계됐거든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 선물, 옵션은 물론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영구 선물, 퍼프까지도요. 잠깐만요. 영구 선물은 좀 생소한데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구 선물, 보통 퍼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만기일이 없는 선물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보통 선물은 정해진 날짜에 청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투자자가 원할 때까지 계속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수단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제미니는 바로 이런 상품까지 전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예측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걸까요? 특히 지난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칼시나 폴리마켓 같은 플랫폼들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게 정치적인 배경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방향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이전에는 예측 시장을 일종의 도박으로 보고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걸 아주 가치 있는 정보 시장, 인포메이션 마켓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도박에서 정보 시장으로의 관점 변화라. 그게 핵심이군요.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걸까요? 결국 내 돈이 걸려있느냐의 차이죠. 이게 바로 스킨 인 더 게임 원리거든요. 여론조사원에게 어떤 후보가 이길 것 같나요? 라고 답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당신 돈 10만 원을 거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훨씬 더 신중해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개인적인 희망사항 같은 건 싹 걸러내게 되죠.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라는 건 이런 수십만 명의 치열한 고민과 판단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정보가 되는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세상의 모든 불확실한 사건들이 결국 하나의 가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제미니가 만들겠다는 그 타이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타이탄은 아주 영리하게 두 단계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아주 간단한 예, 아니요 질문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6년 7월 이전에 승인될 것인가 라든지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50%를 넘을 것인가 같은 아주 명확한 질문들이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확 낮추는 겁니다.
아, 대중적인 흥미를 먼저 쫙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미니의 진짜 야심은 그 다음 2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모은 플랫폼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암호화폐 선물, 옵션, 연구 선물,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구조화 발행 상품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릴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전 세계의 온갖 이벤트를 거래하는 예측 시장과 고도로 발달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을 하나로 합친 전례 없는 하이브리드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엄청난 구상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과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들을 한 플랫폼에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사용자층이 완전히 다른데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자칫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제미니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겠죠. 하지만 그들은 아마 두 시장이 결국 하나의 원리로 움직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정치적 사건이든 경제지표든 암호화폐 가격이든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에 가격을 매긴다는 본질은 같다는 거죠. 이 두 시장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키기만 한다면 말 그대로 세상을 거래하는 단일 시장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과도 CFTC는 예측 시장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심지어 특정 상품을 금지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준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행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규제 완화 기조가 가장 큰 배경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규제 당국 내부에서도 예측 시장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예측 시장이 전통적인 금융 데이터나 여론조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계속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저 데이터를 우리가 무시하기엔 너무 강력하다.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자존심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혁신에서 뒤처지고 이 거대한 시장을 해외의 불투명한 플랫폼들에게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FTC의 캐롤라인 팜 의장 대행이 예측 시장이 자본 시장을 능가할 것이라고 직접 말한 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일종의 정책적인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규제 기관의 수장이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재민이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기존 플레이어들은 긴장해야겠네요. 경쟁 구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이미 전쟁은 시작됐죠. 기존 강자로는 대선 시즌에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인지도를 쌓은 폴리마켓이 있습니다. 또 CFTC와의 소송전에서 이기면서 합법성의 발판을 마련한 칼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들은 이미 상당한 팬덤과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미 자리를 잡은 약간은 비주류 느낌의 강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월스트리트의 문법을 장착한 정규군, 재민이가 등장한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제미니는 완벽한 규제 준수와 파생 상품으로의 무한한 확장성이라는 거의 핵무기급 무기를 들고 나타난 거죠. 여기에 다른 거대 공룡들도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이미 자체 지갑에 예측 시장 관련 코드를 심어놓고 테스트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고요. 크립토닷컴도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서 호시탐탐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플랫폼 몇 개의 점유율 싸움이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골드러시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미래 금융 데이터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정보와 예측이 실시간 가격으로 표현되는 시장이 생긴다면 그 시장을 소유한 자는 다른 모두를 압도하는 정보 우위를 갖게 됩니다. 정부, 중앙은행, 헤지펀드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데이터를 원하게 될 테니까요. 이건 차세대 블룸버그 터미널,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만드는 경쟁인 셈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 자체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라니 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네요. 그렇다면 이 예측 시장이 정말 대중화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아마 전통적인 여론조사의 종말일 겁니다.
수백 명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식이 수백만 명이 자기 돈을 걸고 만들어낸 시장 가격의 정확성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선거 결과의 예측은 이제 방송사 출고조사가 아니라 폴리마켓이나 재미니 타이탄의 시세를 보게 될 겁니다. 듣고 보니 미국 연준, FMC의 금리 결정 같은 중요한 이벤트도 마찬가지겠네요. 앞으로는 수많은 분석가들의 보고서 대신에 12월 금리 동결 상품의 가격이 90센트냐, 95센트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액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편견 없는 미래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월스트리트가 이 시장을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이 데이터에 먼저 접근하고 이걸 활용한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만들어내려고 혈안이 되겠죠. 월가의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지금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장이 커지겠네요. 당연하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투자 전략을 낳고 이건 다시 시장의 유동성과 깊이를 더해주는 선순환을 만들 겁니다. 예측 시장이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재민이의 원대한 계획, 그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제 좀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재민이의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대중적인 예측 시장으로 시작해서 사용자와 데이터를 확보한다. 2단계, 그 위에 선물, 옵션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 시장을 얹어서 전문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3단계, 이렇게 규제 친화적인 글로벌 거래소로 자리매김한 뒤에 월스트리트의 기관 자금을 대거 유치해서 시장의 파이를 폭발적으로 키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미니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완성하려는 것이군요. 이건 사실상 자신들을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이죠. 재미니 타이탄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정치, 금융, 경제, 문화 이 모든 영역의 주요 사건들이 단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되고 거래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의 거래소, The Everything Exchange가 되겠다는 포부인 거죠.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제미니의 CFTC 승인은 단순한 기업 연수 하나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건을 거래하는 시대, 모든 불확실성이 가격표를 갖게 되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아마 향후 1년에서 3년 안에 미국 금융의 지용도를 바꿔놓을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돈에 의해 실시간으로 가격 매겨진다면 우리는 과연 전문가의 심도 깊은 분석과 시장이 보여주는 냉정한 가격 중 무엇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미래 금융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